탤런트 이태임 씨가 촬영 중 욕설 파문을 일으킨 데에 대해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비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포함한 한 주간의 문화 연예가 이슈를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태임 씨 공식 사과는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좀 싸늘하죠.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배우, 여성 연예인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방송 촬영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욕설을 대놓고 한 사건이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 지금 없었던 일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대중한테 줬고 아무래도 이게 단시간 내에 여론이 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게다가 이태임 씨의 대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처음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대중이 이태임 씨를 막 공격을 하다가 이태임 씨 측에서 해명을 하기를 예원 씨, 그러니까 반대쪽 여성이 이태임 씨한테 뭐 반말을 했다든지 좀 불손하게 행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격분했다라고 해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예원 씨한테 뭔가 조금 좀 불손하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원 씨를 공격을 하다가 한 매체가 그날의 일을 재구성해서 보도를 했더니 예원 씨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뭐 반말을 했다든지 불손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태원 씨가 그냥 혼자서 폭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 번 얘기가 꺾여서 다시 더 발전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다 인정하고 무조건 사과한다라고 했으면 잠깐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잘못을 떠넘기는 그런 식의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진 거고 과거에 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그때도 보면 그 조현아 부사장이 무조건 사과를 했으면 됐는데 은근히 저기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직원들한테 잘못을 떠넘긴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매뉴얼을 잘 몰라서 내가 뭐 지도를 하다 그랬다는 식으로 잘못을 떠넘긴 것처럼 잘못 해명을 하다가 일이 더 커진 겁니다. 또 이번에 이태임 씨 측에서도 잘못된 해명이 일을 더 키웠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일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다 인정하면 사람들한테 더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중언부언하면서 해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연예인도 그렇고 기업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사과를 할 때는 100% 확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걸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 풀어볼게요. 예원 씨 측은 일단 반말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앞서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이태임 씨 측이 오해를 한 건가요? 뭔가요? 이태임 씨 측이 예원 씨의 말을 조금 잘못 알아들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그날 그 촬영이 있고 나서 이태임 씨가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심신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대방의 말을 반말로 잘못 알아들은, 그러니까 안 좋은 말로 알아들은 것도 문제지만 설사 상대방이 자신한테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욕설로 대응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고 이게 땅콩 회항 사태보다도 이태임 씨의 상태가 더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사람들 수십 명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방송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는 걸 인지를 했다면 그 자신의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막말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태임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는 가운데 그런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이 이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쪽에 지금 그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태임 씨가 의료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도 조금 들고 어쨌든 좀 심신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 해명 중에 뭐 반말을 해서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하는데 반말했다고 그렇게 욕할 건 참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그리고 이태임 씨가 그 해녀 할머니에게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이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힘들다. 또 이번 드라마도 잘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울한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심리 상태가 이번 요게 어떤 뭐 원인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임 씨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전에 이태임 씨가 항상 뭐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막 욕설을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고 함께 출연하는 일반인 해녀 할머니한테 굉장히 잘 대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태임 씨를 자기 딸이라고 부르고 이태임 씨는 그 할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고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좀 이렇게 가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굉장히 진정으로 잘 대해주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그날 이태임 씨가 촬영장에 나타나서 그 해녀 할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막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요즘 너무 힘들다. 자신이 탤런트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했고 지금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도 잘 못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막 힘든 걸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연예인이 일반인하고 촬영하러 가서 일반인한테 안겨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태임 씨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에서 아마 우발적으로 그런 이제 어떤 분노의 폭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고 그 이전에 이태임 씨를 힘들게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도 좀 안 좋은 정서들이 쌓였다고 하고 네네. 그리고 찌라시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정보지 이런 데서도 이태임 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이태임 씨를 막 조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태임 씨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뭐 몸매로도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임 씨를 힘들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분이 배우로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지만 배우로서는 거의 화제가 되지 못하고 항상 포털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는 것이 이태임 씨가 뭐 저기 수영복 입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주로 이태임 씨의 그 가슴이 강조된 그런 사진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털사이트에 항상 나오고 그러면 또 네티즌들은 이태임 씨의 몸매, 뭐 가슴 이런 걸 가지고 막 치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막 갑론을박을 벌이고 그리고 또 뭐 몸매를 가지고 성형수술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걸 갖고 이제 논쟁을 하니까 아무래도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뭐 성형수술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막 논란을 벌이고 조롱받고 이런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가능성이 크고 인격적으로도 제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 상황을 그리고 자신이 배우로서의 정체성이 거의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하나의 그냥 인형처럼 이렇게 그냥 인형처럼 소비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모멸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어디 나와서는 클라라보다 자기가 몸은 더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인기를 얻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도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 서구에도 보면 섹시 코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케팅 사람들한테 좀 자기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연예인들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연예인이 보통 이제 굉장히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무대 위에 올라서고 이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연예인의 몸을 가지고 이제 막 갑론을박을 벌이게 되고 그걸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그 서구의 그 스타들은 보통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자기가 감내하면서 오히려 그걸 즐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스타니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무시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뭐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몇몇 그 섹시 코드로 뜨는 스타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라든가 뭐 어떤 섹시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자신을 섹시스타가 사실 크게 존중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자신이 조금 무시받는 듯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호소하면서 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자신이 대중의 그런 손가락질을 감당할 수 없는 성격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섹시 코드로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일종의 섹시 마케팅 이런 걸 하면 안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연예인 본인도 그렇고 기획사도 그렇고 이 사람이 과연 대중의 손가락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성격 그런 정신 상태의 소유자인가 이걸 분명히 판정을 해서 섹시 마케팅을 해야지 아무나 그냥 데려다 놓고 뭐 수영복 입히고 섹시 화보 돌리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다가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좀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논란을 딛고 카메라 앞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나라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고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어쨌든 여성 연예인의 사랑스러운 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욕설과 사랑스러운 면은 정반대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느낌인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나라 방송계가 케이블 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방송 환경이 점점 미국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센 캐릭터가 등장하면 더 과격한 표현을 케이블 채널 같은 데서 하고 네. 심지어 굉장히 또 19금적인 그런 것까지도 TV에서 하게 마련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점점 미국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자극적인 방송을 만들려는 케이블 TV 네. 이런 데서는 혹시 또 이렇게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의 강한 캐릭터를 앞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태임 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병헌 씨 관련 소식도 짚어볼게요. 협박 여성 2명 징역 3년을 구형받았는데 좀 구형량이 늘어났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이 여성들이 1심에서는 징역 1년, 1년 2개월 각각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 이후에도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3년을 구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병헌 씨는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제 선처를 바란다고 법정에 말을 했는데 이게 아마 뭐 선고에 영향을 끼칠까요? 처음에 이 사건이 나타났을 때 법조계에서 대부분이 예측을 한 것이 아마도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다. 실형이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고 뭐 당연히 반성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안의 중대함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협박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구나.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어떤 반성의 빛을 보이면 당연히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실형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태임 씨도 그렇고 뭐 조연아 씨도 그렇고 이 여성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반성, 사과 이걸 했으면 아마 애초에 실형이 안 났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여성들의 그 변호인 측에서 계속해서 이병헌 씨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병헌 씨가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자신들이 가해자인데 이병헌 씨의 사생활을 계속해서 막 언론에 흘리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이병헌 씨가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2차, 3차 가해를 계속 받은 겁니다. 또다시 피해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병헌 씨는 지금 국내에서 연예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지금 다다르고 있고 이병헌 씨가 출연한 영화도 지금 거의 개봉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조금 괘씸죄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1심에서 실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여성들 측에서 1심 때보다 더 강하게 반성의 빛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도 그러니까 이병헌 씨 피해자도 여기에 대해서 이 여성들과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애초 처음에 이제 많은 법조계에서 예측을 했던 대로 1심보다는 더 가벼운 처벌이 2심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의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잠시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우 해리슨 포드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네, 해리슨 포드가 터프한 아메리카 백인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다쳤다고 병원에 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건데 처음에 이 경비행기 자신이 소유한 비행기가 떨어져서 파편에 머리를 깊이 다쳤다. 생명이 위독하다. 그렇게 보도가 나와서 팬들이 깜짝 놀랐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생명이 위독한 단계는 지났다. 그런데 환자가 좀 이렇게 중증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이 정도라서 그러니까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 어쨌든 생명은 지켜질 것 같고 그 아들의 이야기로는 우리 아버지는 당신들, 여기서 당신들이라 하면 이제 일반적인 미국인들이겠죠.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리슨 포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터프한 남자의 상징. 해리슨 포드가 미국 대통령 역할을 맡았어도 보면 직접 총을 들고 나타나서 에어포스 원이죠. 그래서 군인도 못하는 테러범 소탕을 자기가 직접 하고 이런 역할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강인한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다라고 아들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국내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개그맨 김준호 씨랑 김대희 씨가 코코 엔터테인먼트 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배임 혐의로. 지금 김준호 씨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씨가 처음에 일부러 코코 엔터테인먼트를 폐업으로 몰고 가고 내지는 꼭 일부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회생시키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김대희 씨를 내세워서 다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알짜배기 이 개그맨들을 이 회사를 올려놔서 이 회사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어 놓고 이 김준호 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사를 통해서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있다라는 의혹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김준호 씨가 아주 간곡하게 해명을 하고 네. 김대희 씨도 자신이 만든 회사는 김준호 씨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상황이 조금 잦아질만 하면 코코 엔터테인먼트 원 주주들이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의혹 제기를 김준호 씨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또 하면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면서 김준호 씨가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급기야 그 코코 엔터테인먼트의 원 주주들에 의해서 대표이사 권한 대행을 맡은 측에서 김준호 씨하고 김대희 씨를 배임 혐의로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은 이제 법정에서 이제 사실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 김준호 씨도 그렇고 김대희 씨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에 당분간은 처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피소권에 대해서 김준호 씨가 좀 내놓은 입장이 있나요? 김준호, 김대희 씨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의 이야기는 김준호, 김대희 씨가 기존의 코코 엔터테인먼트에서 직접 경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죄목 자체가 아예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언제는 어떤 행동을 했고 언제는 어떤 행동을 했고 이것을 다 자료로 입증을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자료들을 취합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을 하는 단계가 지금은 아닐까. 그래서 아마 조만간 변호인 측에서 공식적으로 아마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주간의 문화 연예가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